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또 즐겨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하고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휴가를 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가끔가다 또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간중간엔 여러분들에게 제가 브리핑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은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드려야 될 내용들은 숏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조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제가 휴가를 낸 이유 중에 하나는 6월 3일 대선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와중에 특별히 악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또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젯밤은 아니고 오늘 아침이죠.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분의 전방위적으로 진행한 것들은 월권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제재를 가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휴가 진행하면서 제가 볼 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특별히 뭐 손댈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손댈 건 오늘 다 손대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특별히 뭐 문제 있는 것들은 제가 꾸준히 체크하고 모니터는 항상 제가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로 삼은 공략주 스터디는요, 심텍, GNTC, 하나오션,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사실 심텍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기가 그리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드리블을 하다가 제가 어제 또 마무리로 따 메시지도 드렸잖아. 이 정도면 뭐 수익 실현합시다.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안 들어오는데 물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더 좋은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 심텍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던스 변화가 왔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꼭 공유를 좀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원래 3분기부터 흑자 전환 예상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쿼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들이 변화가 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이 자료를 처음 내놨는데 우리가 가이던스를 매번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아, 이것이 수주가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상보다 좀 빨리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이 부분보다는 일단은 어때요? 본인들이 내놓은 가이던스가 어떻게 돼요? 좀 더 빨리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느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특히 제가 볼 때는 FCCS 비긴 스마트폰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으로다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죠?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다시 이제 AI 폰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GDDR7 관련된 부분은 네거티브한 것보단 긍정적인 뉴스가 훨씬 최근에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플러스 알파 요소라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해주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회사에 대한 깊이, 그 회사 너무너무 잘 알면 뭐합니까? 오히려 더 골치만 아파요. 모든 회사나 모든 사람들의 인생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제 없는 건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갖다 다 알게 되면 물론 시리어스하게 투자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건 큰 상황은 방향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던스 중에 우리가 좀 가장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건, 자, 4분기, 지난해 2024년도 4분기와 1분기, 올해 1분기는 적자 상태를 갖다 유지했는, 요게 요 변화가 왔어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온 부분, 그리고 우리가 3Q, 4Q 이쪽 보실 때 흑자가 상당히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보다는 어때요? 주가의 레벨이 더 높아야 되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해 고점보다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이 이유 중에 뭐겠어요?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뭐 상호관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전방업체가 두들겨 맞으니까
후발로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당연히 가치 주가를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빠진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꾸준히 보면 아, 개선되는구나. 어디 정점으로요? 예, 1쿼터를 정점으로 아, 실적적인 부분이나 PQ가 다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는 회사가 바로 심택이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택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줄 때가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잡아타야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다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19,210원, 뭐 2만원 뭐 여기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만한 내용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평단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뭐 20% 여기서 윗단에서 잡고 또 아래쪽 잡아주고 아래쪽은 좀 더 많이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나름 매수 시나리오를 좀 설정을 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틀은 항상 그렇죠. 정석 플레이 개념을 갖다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이동평균 크로스가 나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어쨌든 눌린 구간이 분명히 조금이라든 작게든 지금 뭐 크게 오른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게 오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6,000원 정도 수준에서 19,000원까지 올랐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라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눌림이 들어올 만한 상황에 연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실적이 나오고 발표가 나오는 시간 어때요? 앞으로도 그죠? 2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무조건 치달을 할 만한 내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뉴스가 확 쏠려 들어오는 지금 HBM 쪽, 엔비디아 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뉴스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치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뭐 잡은다 생각하면, 이 220일 라인, 이 이제 쉽게 흑자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게 220일 라인 윗단으로 올라가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220일 라인이 이제 횡보하는 쪽 모습으로 이렇게 돌 거예요. 선회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 속 생각해보면, 220일 라인 기준으로다가 평단 잡을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 쳐버리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뭐 다른 거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바라봤다고 좋은 거 알죠?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을 갖다 적정한 가격에 매수해야지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유도 생기거든요. 일단 저희가 매물대 하단 부분이 여러분들 18,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18,000원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공략 시나리오를 설계해 가시면서 하방 열어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갖다 무너뜨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가이던스가 변화가 왔잖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3분기에부터 흑자 전환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구배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요즘 생각해 보면 이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있잖아. 이것이 정말 퀘스천 마크였어요. 저 이때는 정말 우스웠어요.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물론 전 4분기보단 우리가 1쿼터가 실적이 개선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대까지 가가지고, 뭐, 2만원, 2만 5천원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리가 스킵을 했고요. 그리고 눌리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일단 턴어라운드 1번 시그널이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플레이 하시면 상당히 더 좋은 또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8,000원 정도 수준에서 모니터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고 뭐 타점 얘기하고 방송에서 타점은 얘기 못하죠. 그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에게 제가 오늘이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방송상에서 그걸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스터디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JNTC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고요. 최근에 보면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를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특히 여기 신사업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반기부터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라인을 만들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볼 거 없어요. 다른 것들은 실제로 지금 강화유리 사업이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흑자가 나진 않아요. 지금도 영업 적자이면 틀림없습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일단은 이 기업은 적자 기업이면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의 테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좀 낮은 구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분기 정도쯤에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후로 3분기, 4분기 가면서 계속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멘텀이 좀 생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것도 관심 있는 분. 사실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에서 심택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정확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갖다가 예상이 오는 거, 그런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호불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때 내가 이런 걸 할까, 아니면 심택 같은 걸 할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 결정을 좀 해주시면서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상으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적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세요. 숫자가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태가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다 그렇게 나타나고, 올해 그러니까 유리기판 생산하면서 조금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것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1쿼터, 2쿼터 상태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뭡니까? 예, 적자, 마이너스다. 근데 이것이 지금 가이던스대로 간다, 예상치대로 간다 하면 하반기 쪽에는 플러스로다가 전환이 되는, 그러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업이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분명히 어떻게 모멘텀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전 조정을 받았고, 아마 대체적으로 보면 이 관련된 업종에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최근에 보면 조금 올라오다 지금 눌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겠죠. 여기 20일 라인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60일 라인 교차하고요. 여기 어디가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222동편을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쿼터에 2분기에 올라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두고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람을 15,500원 정도에 걸어두고 여러분들과 같이 모니터링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쯤에 오게 되면 글쎄 충분히 제가 볼 때 하방도 많이 막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략해 주는 자리로 생각하고 알람을 저는 이때 걸어두고 저는 보통 이때 알람 걸어놔요. 그래서 이때 진동이 찍찍찍 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다시 나눌 텐데 그 후로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요 220일 라인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넓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전고점까지 가지 않는다 해서 매물대가 가장 많은 곳이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에. 그러니까 2만원부터 22,500원 요 사이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5,000원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재미난 수익률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 훨씬 더 좋죠. 트레이딩 플러스, 그죠?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치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61위평, 이 라인이 21위평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순간, 여기 보면 일봉은 그러면 널널하게 또 내려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방에서 뭐 보고 한다? 예, 양봉 보고 공략하는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우리 기존 포트폴리오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뉴스 기사를 살펴보든 리포트를 살펴보든 대체적으로 저런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오션의 주가에 지금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은 사업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요.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부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부채 부분을 갖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주가의 상승 여력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산업은행에 관련 일부 4.5% 정도 되는 블록딜을 진행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하나오션의 부채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갖다 어떻게 돼요?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오션이 빚을 갚던가 아니면 협의를 봐서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그 부채를 갖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단번에 주식을 추가로 상장을 해서 그걸 갖다가 시장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가 어떻겠습니까? 주식을 상장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부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또 해결해 버릴 수가 없어요. 현금화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옵션 자체 그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에 대한 그
부채 담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주식을 상장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오션한테 다시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다시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라면 제가 수출입은행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장기 영구채 발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회수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은행 입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를 덜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도 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오션이 사업하고 있는 내용이나 진도 나가는 내용들이 긍정적인데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가적인 주식을 상장하는 행위들은 서로 어떻게 돼요? 아주 안 좋은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구채 발행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부분은 없을 것 같다. 만약에 그것을 시장에서 저처럼 해석을 하지 않고 이거 추가 상장할 거야. 결국 이거는 어떤 개념이 돼요? 거의 유중 때리는 거는 거의 똑같은 효과하고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그 부분만큼은. 자, 근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기업들을 보다 보면 이 걱정, 저 걱정은 다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밸류에이션 쭉 체크해 보면 이제 하나오션의 목표 주가는 지금 10만 원 정도에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저 정도는 그런 이슈들 있지 않겠습니까?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10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스킵을 하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산업은행 관련된 블록드 이슈가 나와서 이쪽 부분이 해석이 하락이 발생이 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로 좀 눌리고 있어서 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기간 조정을 좀 가고 있다. 자, 기간 조정을 가고 있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우상방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에 대한 악재는 제가 수출입은행에 대한 악재가 현재 상존하고 있다. 그 부분이 협의 중이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이 된다라면 주가는 우상방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오션의 지금 전체적 사업적인 내용들이 양호하다. 다만 그거 하나가 지금 잡혀있다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떨어지게 되면 대량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간 조정이 오래 간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방으로 열어둔다라고 하면 65,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78,300원 정도에 아마 평단이 지금 잡혀있을 겁니다. 비중은 30% 종목 비중입니다. 이 정도 잡혀 있으니까 하방 열려도 제가 볼 때 충분히 또 우리가 커버링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여력이 앞으로도 뭐 20% 이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갈 수 있겠다.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한번 사이클이 오게 되면 뭐 한 5년 정도는 꾸준하게 어떻게 돼요? 우상방으로 가는데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올해 정도까지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우상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는 정책들 자체가 당장 미래 가치를 갖다 훼손할 만한 내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죠. 거기도 똥줄이 타지 않습니까? 뭐 상선 만들어야지, 군함 수리해야지, 군함도 신규 건조를 해야지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끝으로 오늘 스터디할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는 오늘은 다른 이야기 드리지 않고 블랙핑크 관련된 이야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제니 좋아하고 이러는 부분 말고요. 그냥 블랙핑크가 작년에 공연을 하면서 올린 수입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땐 올해도 그거만큼 수입이 충분히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보다 지금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인기나 관심도가 높은 것이면 틀림없다. 더군다나 한한령 해제 부분은 플러스 알파 요소로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몰려 있잖아요. 요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여기 실적 나오는 구간이 어떻습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요. 사실은 영업이익이나 내용이. 그러나 3쿼터, 4쿼터에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물론 지금 선반영에서 막 달리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언젠가 분명히 쉬어 죽었죠. 쉬어주는 순간이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일 이평선 부분부터는 공략을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멈추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까지 도달되는 과정 전에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즐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엔터테인먼트는 잘 못하지만 이 정도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뚝심 있게 버틸 수 있는 내용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나 이런 내용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좀 제가 생각할 땐 좀 나중 얘기다.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뭐 조금 있는데 별로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고요. 자, 블랙핑크를 여러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면 작년에 공연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시고 올해 이제 진도 나가는 내용도 있잖아요. 요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좀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업이익이나 나오는 것들하고 목표 주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주 갖고 오랫동안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표가는요, 그냥 1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79,900원인데 지금 업사이드가 한 20% 정도 남아있잖아요. 자, 여기서 공략을 할 거냐?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분명한 건 제가 볼 때는 여기 요 라인까지는 올 것 같아요. 지금 요 21일평 있잖아요. 여기 한 번 정도는 옵니다. 왜냐면 이 쿼터 실적이 그닥 좋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만큼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출렁임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통 출렁임이 발생이 되면 퍼센트로 보면 대략 보면 여기도 보세요. 지금 6만 5천원에서 대략 한 5만 6천 원 정도 10% 조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7만 원, 8만 원 정도에서 지금 계속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8만에서 딱 10% 정도만 빼보세요. 그럼 8천 원 정도 빼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7만 2천 원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1일평 아래쪽 여기 7만 5천 원과 7만 원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포인트 잡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잡아야지. 용기 내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종목은 무조건 어때요? 21일평 아래쪽.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니까 조정의 각도는 10% 정도다. 그래서 지금 아주 고점을 우리가 보는 건 아니고 딱 제가 보니까 저기 고점에서 8만 원 정도거든요. 8만원에서 딱 8천 원만 빼자. 그래서 7만 2천 원. 이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 그 사이에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거 공략하자 이런 내용을 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포인트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또 신규 편입 여부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택도 여러분들 좀 괜찮죠? 턴어라운드 시그널 분명히 나오고 GNTC는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적자 기업이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냐 안 잡냐 이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 달리는 종목을 올라타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드리는 머니케어 뉴스 브리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머니케어 스코리온에도 더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